네,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실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속은 거기 우리 책에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실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행기의 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실속입니다. 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밑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내려오겠죠. 실속의 집조적인 원인은 과도한 이제 받은 가격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 이제 하중 계수, 비행 속도, 고도에 관계없이 이제 그 같은 받은 각에서 이제 발생을 하더라. 그 받은 각 때문에 실속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개 주위에 공기 흐름이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서 양력을 급격하게 상실한다. 이 실속은 가끔 우리 비행기 타고 다 보면은 어 갑자기 그 높이에 있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속이 생기는 그런 위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비행기 타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이제 필리핀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보면 급격하게 기상 상태가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상당히 이렇게 그 상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가 너무 급한 각으로 기울어질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조종을 할 때 잘못 조종을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너무 느린 속도로 비행할 때도 발생하더라. 특히 이제 경비행기 탈 때도 많이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저도 타봤는데, 경비행기 타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흔들려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스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약간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죠. 임계 받은 각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도비행, 고속비행, 저속비행, 깊은 선행 등등이 나올 수 있다, 이제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평으로 진행하는 비행체의 진행 방향이 이제 뭐 5도, 그 다음에 10도, 15도, 25도 상승하게 되면 이제 날개 끝부분에서 공기 흐름이 무질서한 상태로 이제 터뷸런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난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 비행기 탈 때 터뷸런스가 발생을 해서 막 기체가 이제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양력을 이제 상실을 해서 비행기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게 이제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상하로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로 이제 실속의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고속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속인 경우, 저속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실속이 발생하는 경우들.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선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비는 이제 날개의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B. 그 다음에 C가 있을 거고요. 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C를 이제 코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 날개의 길이하고 이 코드의 B를 가지고 우리가 가로 세로 B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C하고 B를 이제 펼쳤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기 날개라고 본 거죠. 그래서 날개 길이는 C를 나눠서 AR이라고 하고요. 그 AR을 이제 AR이 크면 양압비가 커진다. 양력이 크고 이제 항력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B 가로 세로 B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항력과 양력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공력 시라는 게 있어요. 평균 공력 시는 이제 날개의 이제 각 부분이 이제 시선 코드 라인이 있고요. 그 시선의 이제 평균치를 말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익선, 이끈하고 이끈 좌우측, 그 다음에 익단 끝에 꼬리 끝에 날개 끝에 길이만큼 이제 연장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좌우로 이끈의 길이만큼 이제 연장을 해서 수행하더라. 뭐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평균 공력 시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루트 코드 RC, 그 다음에 평균 코드, 평균 공력 시, 그 다음에 이제 끝 코드 끝에 부분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양력이 발생하는 양력 중심이 변화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항공기의 그 양력이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약간 옆으로 틀어졌을 때 날개 모양이 우리 경비행기 같은 건 일자로 펴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 항공기는 약간 이제 날개가 이렇게 뒤쪽으로 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공기 제조회사에서 그 공법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산출에 의해서 이 날개 모양이 일자로 될 수도 있고 약간 더 꺾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력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8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는 참고로 좀 알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압력 중심, 공력 중심, 그 다음에 무게 중심, 평균 공력 C가 뭘 의미하는지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87페이지에는 이제 그 헬리콥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 드론이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회전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방법하고 우리 드론 조종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하더라도 운영하는 거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회전익이기 때문에 고정익이 아니잖아요. 회전익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 로터가 이제 있고요. 이게 로터죠. 로터가 이제 방향 추진력, 그러니까 전진 비행, 후진 비행, 왼쪽 오른쪽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고정익 비행기와 같이 중력, 양력, 추력, 항력이 똑같이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공기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력과 항력, 그 다음에 추력, 양력하고 추력 사이에 항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와 항력 사이에 전진 비행, 비행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헬리콥터를 타봤는지 모르겠지만 헬리콥터를 타면 이렇게 이제 약간 앞으로 누워져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드론도 이런 비행을 하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 헬리콥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헬리콥터의 등 속도의 운동이 전진, 후진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력하고 무게의 크기가 같고 추력이 양력보다, 그러니까 추력이 이제 항력보다 크면 헬리콥터는 이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진 비행할 때, 후진 비행할 때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추력하고 항력, 그 다음에 양력하고 중력이 같은 경우 전후진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188페이지에 정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항공기는 왼 우측 비행, 좌측 비행을 가능한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가 기울어지게 되죠. 예전에 우리 요 헬리콥터 그 카이에서 만든 헬리콥터가 요 위에 거 빠져가지고 해병대들이 좀 그때 죽었잖아요. 요 로터가 이제 빠져버려서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이 전체 하중을 다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헬리콥터의 추력하고 양력, 양력하고 중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될 거냐 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나고요. 그 다음에 양력하고 중력이 같아지면 이제 정지해 있겠죠. 이게 이제 호버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드론도 마찬가지죠. 정지 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상승 비행, 그 다음에 수직 하강 비행할 때, 그죠? 그래서 양력 중력이 커지면 이제 양력보다 중력이 커지면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좀 바뀐 것 같은데 양력이 커지면 중력보다 양력이 커지면 이제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좌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수직 하강, 그죠? 중력이 커지면 하강하게 되고요. 양력이 커지면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틀렸네요. 중력이 커지면 하강,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두 개가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의 날개가 이제 우리가 그 원심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헬리콥터 날개를 회전할 때 보면 기체 하중이 가벼울 때하고 무거울 때가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돌 때 보면. 그래서 이 원심력이 얘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펠러의 각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벼울수록 얘가 더 길어지는 거죠. 원심력이.
그래서 이때 이제 기울어진 각도를 우리 이제 코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닝각은 헬리콥터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양력하고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의 이제 회전력인데, 이렇게 이제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회전합니다. 막 회전하면은 요 축 하나만 가지고 회전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방향하고 똑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터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또 바람을 불어줘야 얘가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테일러 로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항공기가 한쪽 방향으로 막 돌면 이 뒤 테일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기체가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같이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우리가 가끔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테일러 로터가 고장나 버리게 되면 기체 자체가 회전을 하게 돼요. 같이. 이 테일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면 효과나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시험 문제는 우리 그 무인 항공기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는데, 각각의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용어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종기의 조종관,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줌으로 해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줌 링크는 별도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각각의 용어, 그 다음에 배터리, 요 일장에 있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주관식과 객관식에 섞어서 시험을 낼지 아니면 객관식만 낼지 주관식만 낼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험은 주로 뒤에 연습 문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요 뒤에 부분에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자격증 위주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나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 문제는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 각각의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찍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한 15문제 정도, 10문제나 15문제로 이제 기준을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쓰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문제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장 내용하고 그 오늘 배웠던 요 3장의 용어들을 좀 그리고 용어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연습 문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일부 포함시켜서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링크 걸어주면 거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작성한 거는 이메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때 몸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좀 좋아지면
이제 시험 끝나고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가서 실제 드론의 조립이나 실습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가능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것, 대면 수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코로나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든 안 맞든 그래도 걸리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아기들이 몇 개월 안 된 아기들이 있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간에 방역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